안녕하세요. 오늘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알트코인은 어제 에이다에 이어서 솔라나로 선택했습니다. 티커는 SOL이고요. 화면 보면서 이어갈게요. 솔라나 어제 이어서 에이다에 이어서 솔라나로 선택했는데 이유는 어제 에이다 선택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홍콩 가상자산 컨소시엄 여기에 인덱스에 보면은 여기 카르다노에 이어서 솔라나도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비중은 앞에 부분보다는 낮지만 중요한 요소로 지금 현재 솔라나도 홍콩 베이스에서 거래되는 요소로 중요하게 체크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홍콩발 이슈의 연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에이다에 이어서 솔라나를 선택했습니다. 이 기존에 네오도 했고 폴카닥도 했고 IOST도 했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7월달 구간에서 반등의 움직임이 조금 강세의 움직임이 보였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체크해볼 만하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봐서 지금 일단 솔라나 일봉 차트 기준으로 차트 체크했습니다. 내용에서 보시면 저희들 업비트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업비트에서 살피면 여기 21년도 하반기 차트부터 체크가 됩니다. 여기 고점대부터 쭉 계속 밀려 내려왔죠. 밀려 내려오면서 22년도 상반기 때 약반등이 나오고는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솔라나도 사실상 낙폭 가대의 움직임으로 계속 힘이 없이 계속 밀려 내려왔습니다. 거래량적인 측면을 봐도 작년 12월과 올해 상반기 1월달 반등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진 거 이 부분들이 조금 주목할 만하고 그 외에는 여전히 거래량도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올해 들어서는 거래량들이 이전보다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내용들 확인하시고 저희들 제시해드리는 값들을 볼 때 항상 체크하는 거는 거꾸로죠. 상승할 때는 구간 끝에 대한 지지 테스트 이후에 매물대, 중요값에 대한 매물대를 확인하는 것을 얘기 드리고요. 반등 구간에서는 하단 변곡에 대한 공략 이후에 구간 끝으로의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보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값 1, 2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매물대 확인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살핍니다. 그 움직임이 전개됐으면 여기까지는 구간을 열어두고 보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얘기 드리고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없이 내려왔으면 이후의 움직임에서는 거기는 돌파 가능성을 보지만 거기서 저항이 걸릴 가능성도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솔라나의 이후 움직임을 살펴봐야 되고요. 여기에 지난 움직임을 보면 하단 변곡 공략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여기 중요값에 대해서는 매물대 확인을 다 한 듯한 보입니다. 두 번씩 체크가 됐으니까 22년도 1월 달에 구간은 일단 열어두고 볼만하다. 열어두고 보자. 여기는 하방이탈하고 파동이 하나 나왔죠. 여기는 저항이 잡힐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여기를 여기까지 이어보면 파동이 두 번 이었으니까 여기는 돌파 가능성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저항을 어떻게 공략해서 올라오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죠. 자, 이 움직임이 이후에 22년도 5월달 루나 사태를 겪으면서 급락이 났어요. 솔라나도. 이 솔라나의 움직임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얘기 드리는 게 22년도 5월의 구간을 공략하는 과정이다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5월 달의 구간에 대해서 여기 중요값 1번 7만원대 있는 거 7170원에 있는 값들을 한 번만 확인한 듯해요. 여기는 저항이 일단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5월의 중요값은 한 번도 공략이 안 됐죠. 물론 돌파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구간에서는 일단 매물대 확인이 안 된 측면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공략할지 좀 우리가 관심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돌파로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를 고점으로 하고 여기로 두들기고 내려오는 움직임에서 여러 차례 구간을 만드는 작업들을 선행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위에 구간 끝의 움직임은 돌파 가능성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돌파 가능성을 보는데 여기에 저항을 공략하는지 여부가 이번 솔라나의 움직임에서는 중요한 저항의 움직임이 될 것 같아요. 저기에서 구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움직임에서 보면 여기 5월의 구간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5월의 하단 변곡 45,220원 위에서
종가가 위에 있으면서 지지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예, 지지를 받아야지 여기가 5월에 구간을 공략하기 위한 저점이에요. 저점. 여기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이후의 움직임에서 계속 살핀 거예요. 23년도 구간에서. 여기 위에서 계속 차트가 놀았으면 움직임이 나왔으면 얘는 22년 5월 달에 구간을 강하게 돌파할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로 내려온 움직임의 종목들은 여기에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여기 위에 올라오는 게 그 다음 상승을 위한 발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코인들 얘기하거나 차트 얘기할 때 발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값들이 있어요. 이런 값들에 대한 공략이 전개가 되고 위에 음봉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음봉의 종가 지지를 받고 유지하는 차트가 거기서 뭐 박스권이든 행보든 유지하는 모습이 전개될 때 비로소 지지가 여기는 탄탄하게 된 것 같고 공략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어요. 솔라나의 23년도 움직임을 보면 하단 변곡을 회복을 아예 못하고 있죠. 아예 못하고 있어요. 작년 11월 달에 하방 이탈하고 난 뒤에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를 한 번도 못했으니까 우리는 돌파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돌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후에 눌림 지지를 받아야 되겠죠. 눌림 지지가 완성이 되는지가 솔라나에서는 추가 상승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보통은 다른 차트들이 여기 위에 있죠. 위에 있는 종목이 있고 아래에 있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후의 움직임을 볼 때 이 종목에서 강한 움직임이 나올지 아니면 아직 여전히 약세 구간에 있구나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볼지 이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솔라나는 여전히 약세 구간에 있는 겁니다. 5월의 구간을 하단 변곡 위로 못 올라왔기 때문에 약세 구간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위로 올라온 움직임이 중요한 거죠. 솔라나에서는 여기 45,220원 위로 올라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차트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 5월에 하단 변곡을 올라와야 되죠. 이 움직임을 놓고 이후 2023년도의 반등 구간의 움직임을 보면은 여기 구간 끝도 제대로 공략이 안 됐죠. 공략이 안 됐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 급락이 나왔던 구간이고 여기에 한 번에 7월 달에 움직임에서 반등 구간에서 여기를 터치를 했죠. 이번 23년도 상반기에 반등 구간에서는 상단 변곡 35,470원에 대해서 종가 확보를 못한 상태. 여기를 파동의 1파동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편의상 구간의 움직임, 파동의 움직임을 살필 때 피보나치 파동이라는 관점으로 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보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엘리엇 파동에서 수치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기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값 위로 올라오는 게 중요하겠죠. 35,470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 움직임이 전개될 때 여기서 되돌림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되돌림 파동이 본격화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앞에 23년도 구간에는 파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힘을 못 썼어요. 약한 거예요.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약했어요. 그래서 1파동을 완성 못 시키고 6월 달에 조정이 나온 겁니다. SEC발 증권화 이슈를 타고 급락이 나왔죠. 이 급락은 22년도 12월 달 반등 구간에서의 여기 구간에서 나와 있던 지지 저항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하고 반등이 전개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23년도 1월에 구간끝 19,950원에 대해서도 찌르고 양봉의 꼬리 지지를 받고 반등세가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7월 달에 반등세 움직임이 52평을 일봉 차트 52평을 강하게 돌파하고는 두 번의 지지 테스트를 하고 52평에 대한 되돌림 축 상승과 202평에 대한 되돌림 상승이 같이 전개됐어요. 여기 구간이 52평과 202평에 대해서 서로 구간이 모여 있었죠. 이 두 개의 움직임이 한꺼번에 같이 전개된 거예요. 그러면서 202평에 대한 되돌림 상승, 52평에 대한 되돌림 상승이 같이 전개되면서 여기 23년도 1월에 상단 변곡 35,470원 그리고 12월 하락 구간의 구간 끝 36,830원에 대한
꼬리가 공략이 나왔어요. 근데 아쉽게도 종가가 확보가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약하다고 계속 보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 사실은 중요하게 보는 게 높은 거래량의 출현을 보는 겁니다. 거래량이 압도적인 거래량이 나오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핍니다. 여기에서는 앞에 이번 23년도 반등 구간의 거래량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시장을 주도하는 스마트 머니의 부재라는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혹은 힘이 약하다든 혹은 그들의 규모가 작다라고도 해석해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부재하거나 작으면 시장의 흐름에 그냥 따라가는 움직임만 나오는 거예요. 상승을 못 따라가는 건 아닌데 주도적으로 구간을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조금 약하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구간이 올라가면 매도 물량이 나오고 하는 매도 물량이 나오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와요.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그 움직임을 커버를 해주고 물량을 받아주고 다시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주체가 있으면 거래량이 명확하게 나오고 중요값들이나 지지 저항값들에서 명확한 종가 지지 움직임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런 값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많은 거래량으로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거래량이 크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밀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작은 거래량으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도 있겠죠.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다는 얘기로도 해석 가능해요. 그래서 높은 가격에 물려서서 딸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약세 구간에 있으니까 약세 구간에서의 움직임만 보이고 있는 게 그래서 원내 좀 불안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 변곡 위로 올라가는 부분부터는 강한 거래량이 나와야 돼요.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자기의 이 의지를 명확하게 보이는 움직임이 전개가 되는지가 솔라나의 이번 하반기 움직임을 염두에 뒀을 때는 좀 중요합니다. 주도 세력의 출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거래량을 추적한다. 거래량을 추적하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이제 나와야 되는 시점에 점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폭의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보는 거죠. 왜냐? 여기가 돌파를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돌파하고 눌림 시에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예요. 여기 아래는 약세예요. 약세 구간입니다. 일종의 데드캣 구간 같은 거예요. 데드캣의 움직임에 연속되는 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극히 약세 구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상승을 하려면 여기 위에 올라와서 눌림 지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 24년도까지도 염두에 뒀을 때 저기에 강한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매물대를 확보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요. 솔라나에서 반등이 나오면 여기로 돌파 움직임, 강한 움직임이 연속해서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현재는 지금 돌파했던 자리에서 이평선에 보면 52평에 대해서는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고 202평에 대해서는 지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능성은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지금 202평이 약간 수평이죠. 얘를 다시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강하게 추세 상승을 이끌 만큼의 상승이 나와줘야지만 되는 부분이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차트를 패턴적으로 보는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돌파가 나오고 다시 내려왔으니까 여기 돌파하는지를 보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하면은 보통은 여기에 돌파 상승 여부를 우선적으로 보든지 하실 겁니다. 자, 여기 추세선을 한번 살짝 그어보면요. 추세선을 그어보면 여기 고점을 잇는 추세선을 그으면은 지금 추세선 아래로 내려와 있죠. 추세선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대부분의 이런 식의 움직임이 전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돌파가 추가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차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번 7월 달에 반등이 나오고 여기 공략이 실패하면서 여기 하방이탈했죠. 추세선적으로도 그렇지만 여기를 하방이탈하고 중요값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 중요값 2번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깨졌는데 두 번째 깨지고는 말아 올리고는 재차 음봉의 종가 지지를 확보를 했어요. 이틀 전에 확보했고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양봉 두 개가 이어서 나오고 난 뒤에 나오는 움직임에서 지지 여부를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양봉이 전개되고 리스크를 줄인다는 입장에서는 오늘 양봉이 전개되고 내일 움직임에서 음봉으로 만약에 단기 조정이 살짝 나오면은 그 포인트는 매수가 가능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때 매수 포인트는 여기가 되겠죠. 32,000원. 그리고 여기 추세선에서의 움직임하고 이어지는 걸로 봅니다. 이 추세선에 돌파가 된 뒤에 지지 테스트하고 위로 갈지. 자, 여기서 양봉만 낮은 폭에서의 양봉만 만들고 여기에 지지를 확보한 뒤에 양봉 꼬리로라도 확보한 뒤에 돌파 상승으로 갈지 이제 살피시면 돼요. 만약에 돌파 상승이 나온다면은 35,470원과 이 값이죠. 이 두 값에 대해서 종가 회복하는 거.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형성되어 있는 7월의 상단 변곡도 있죠. 36,750원. 이 세 개의 값에서 하나의 움직임이 같이 전개되는지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종가를 회복하고 눌림이 나오고 그리고 상승으로 이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지 테스트가 나오면은 이 폭 정도는 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상단 변곡의 지지는 여기에 7월의 상단 이 움직임, 6월 저점과 7월의 반등 구간에 대한 되돌림 상승으로 전개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움직임은 앞에 23년도 1월에 상단 변곡의 종가를 회복하고 난 뒤에 나오는 되돌림 상승의 구간 안에 있어요. 그럼 얘만 봐도 되는 거예요. 35,470원의 움직임만 주목해서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같이 맞추지 않겠는가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양봉이 두 개 연속해서 확정되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 나오는 캔들에서 타점을 겸해서 본다면 지지 32,000원의 지지 이게 올리고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 추세선의 지지를 받는다는 관점도 보면은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개연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움직임을 내일 주목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추세선 돌파가 안 이루어진다면 솔라나에서 지금 현재 일봉 차트에서 횡보의 모습으로 이어진다면 내일 양봉 전개 이후에 32,000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과정에서 그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라. 이때 긍정적인 요소는 돌파 개연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위로 올라와서 이 세 개 값에 대해서 양봉 종가가 일봉 차트로 확보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 과정이 확보가 되는 과정이 여기서 종가될지 여기서 딱 맞출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상승분에 여기가 30% 구간 정도 된다면 여기 꼬리 고점이 되겠죠. 여기지 않겠는가 생각 들어요. 그러면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개연성이 있는 거죠. 이런 움직임을 나오는지를 이번 주 솔라나의 움직임에서는 좀 주목해서 보시라. 왜냐면 32,000원 정도인데 36,000원 뭐 이렇게 나오면은 10몇 프로의 정도 이상의 상승이 나오겠죠. 이 움직임이 나오고 나면 지지 눌림이 나오고 나면 솔라나도 이제는 올라갈 개연성을 가지고 조금 보자. 근데 본격적인 움직임은 여기 와야지 되는 거예요. 45,220원 위에 올라와야지만 본격적인 추가 상승세가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어요. 그 말은 여기에 음봉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박스권이 형성될지 지지 테스트 받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치를 채세요. 값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움직임의 시나리오를 계속 얘기 드립니다. 뭐 그래도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라면 뭐 상관이 없죠. 자, 이제 이 정도로 보면 앞에 여기 구간에 대한 얘기를 다 했고 그러면 솔라나도 피보나치 값 체크를 같이 해볼게요. 이번 23년도 구간에서 체크가 되는 피보나치 값을 공유해 드립니다. 여기 피보나치 값을 확인해 보시고요. 화면을 이렇게 폰에서 보신다면 확대하실 수 있죠. 확대하셔서 캡처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피보나치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값이 여기입니다. 1.618 위에 일봉의 양봉이 종가가 형성돼야 돼요. 그런 움직임이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일봉 차트의 구간 1파의 구간 끝이 51,120원 정도 됩니다. 100원 정도 될 수 있겠죠. 자, 51,000원 위에 일봉 종가가 형성되는지를 보시라. 그러면
되돌림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움직임이 여기로 바로 가느냐, 이거는 제가 지금 솔라나에서는 확정적으로 얘기 드리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워낙 약세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한 방에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처럼 푹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보고 접근하시면 희망 회로를 돌리고 보는 것과 진배 없어요. 차트를 그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그냥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팅 도박을 하고 있는. 우리가 차트를 본다는 관점에서는 이런 값들을 만족하면서 가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보는 겁니다. 피보나치 2파동의 부분을 보면 68,000원이죠. 68,000원에서 76,500원 정도, 여기 구간에 대한 공략 과정이 22년도 5월에 중요값 1번과 2번에 대한 공략 과정하고 겹칩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3파동은 86,100원에서 10만 1,780원 정도 되겠네요. 한 8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10만 1,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10만 1,000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피보나치 4파동을 가게 되면 11만 1,000원 정도에서 12만 7,000원 정도. 피보나치 5파동은 13만 6,000원 위에 형성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 지금 현재 3만원 구간이 있어요. 그럼 여기를 갈까? 지금의 솔라나 위치가 워낙 낮은 구간에, 약세 구간에 있어서 여기서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떤 이벤트와 동반되는 움직임이 전개될지 여부는 그건 저도 알 수는 없죠. 그런 부분은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이미 값들을 가지고 유효한 움직임이 나오려면 어디를 양봉 종가를 확보하고 음봉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지를 언급을 계속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솔라나의 움직임을 살피시면서 이 움직임이 나온 뒤에는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면서 솔라나에서도 조금 아직은 많이 물린 분들도 많고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 너무 불안하게 지금은 보지 마라. 왜냐하면 시장의 움직임이 상승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든 조금씩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그런 움직임이 나온지를 추적하시면서 보시라 정도로 얘기를 드립니다. 솔라나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